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. 맹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건희 여사 요즘 뭐 뉴스의 연일 지금 지면에 그렇습니다. 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기사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가운데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돈을 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녹취도 언론사로부터 공개가 됐습니다. 일단 좀 설명해 주시죠. 예, 일단 뭐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에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. 그리고 올해 그 22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. 오늘 나온 뉴스토마토 보도는 이 김영선 전 의원이 그 202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에 자신의 세비,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월급이죠. 이것의 일부를 명태균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그 정황이 담긴 녹취가 또 공개가 된 겁니다. 여기서 이제 명태균, 김영선 그리고 이 씨, 영어 이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. 이 씨가 양쪽에 좀 이야기를 좀 전달하는 모습이에요.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씨는 명태균 씨로부터 세비 얼마 받았냐? 약속한 건 2분의 1이다. 돈 보내주러 은행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. 또 이 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 통화를 하는데 돈을 이 씨 계좌로 보내면 현금을 인출을 해서 명 씨에게 전달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이런 돈이 9,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. 명 씨는 뭐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렇다면은 굳이 왜 다른 사람을 거쳐서 돈을 갚은 거지 이런 의문이 남고요. 또 보도를 보면은 2023년 6월부터는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직접 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. 이 씨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서는 그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향해서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? 라고 묻거나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.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. 여기서 이제 이 씨, ABCD 할 때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의 뭐 측근으로 뭐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, 그리고 김영선 의원실에서도 지금 근무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이제 외개체를 하다가 그렇습니다. 명태균 씨하고 지금 갈라서면서 본인이 이 녹취록을 지금 언론사에 제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아니 김영선 의원 이제 5선 의원이고 판사까지 하고 뭐 이런 분인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조금 모르겠습니다. 이 명태균이라는 일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조금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선거 브로커다 이렇게까지 좀 폄하하고 있는데 이 돈을 월급을 절반을 주면서 쩔쩔매는 모습 좀 굉장히 이상해요.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. 네.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보면은 뭔가 공천이나 당선에 그 명 씨가 분명한 역할을 한 것처럼 좀 보입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을 뭐 이것만 보면은 그냥 두 사람이 거래한 거 아니야? 두 사람의 문제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명태균 씨를 둘러싼 최근의 보도를 보면은 여사라는 표현이 다수 등장을 해요. 사모 또는 여사란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통화하면서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는 발언이 또 있었고, 또 이번 총선 앞두고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컷오프야,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,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, 기사 빨리 올려요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. 또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서는 뭐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죠. 하지만 뭐 아니면 아니라고,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라고, 또는 통화는 했지만 조언 정도였다, 조언일 뿐이다, 또는 뭐 공천 개입은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만 들었다면 그렇다고, 이런 해명이 필요한 시점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. 2022년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지자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이제 국회의원들이 사퇴를 하면서 그때 이제 보궐선거가 여러 군데 이제 맞습니다. 열렸는데 그때 창원에서도 열렸고 그때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핵관들은 다른 사람들, 뭐 K 윤핵관, K 의원, Y 의원은 다른 사람을 밀었는데 갑자기 이쪽에 연고가 없는 김영선 의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명태균 씨가 여사의 이름을,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여사의 역할을 얘기를 하면서 했으니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, 뭐 요거가 하나가 있는 거고, 최근에 올해 있었던 선거에서는 공천을 못 받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. 김해로 옮겨라 이런 조언을 했다, 뭐 이런 이제 두 가지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명태균의 허장성세다.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문자를 뭐 했거나 목소리를 이제 녹취, 소위 말하는 녹취록이 지금 나온 건 없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아예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통화를 했다는 것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필요한 건데
대화는 했는데 공천 개입까지는 아니야 이 말인 건지 아니면 대화도 없고 뭐 난 모르는 사람이야라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.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밝히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건데 대통령실이 그 민주당이 제기한 어떤 계엄 논란에 대해서는 되게 확실하고 강력하게 즉각 반발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라는 그 부분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오히려 더 의혹을 키우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. 예, 뉴스토마토 보도 말고 또 다른 곳에서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그 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의 통화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이번 올해 있었던 총선에서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. 그렇습니다. 뭐 내용은 이철규 의원이 뭐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. 또 뭐 아주 여사한테 뭐 이원모 하나 어떻게 배지 달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김대남 행정관이 용인갑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탈락을 했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는 이원모 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했죠. 그 지역에서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권 관계자한테 좀 물어봤었는데 저 지역이 상당히 험지다. 근데 과거에 보수당이 당선됐다는 거는 다 원주민 시절이고 신도시가 들어서고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좀 여론이 바뀌었다. 그래서 경쟁력 있는 젊은 사람, 즉 이원모 비서관을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원모 비서관을 공천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말도 좀 설득력은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이 정치판에서 가장 민감하다는 그 공천 문제에 대해서 여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는 용산 입장에서 상당히 그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이런 사실을 앞선 사실을 폭로하겠다면서 개혁신당의 문을 좀 두드리는 일도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사자가 나 맞다. 하지만 완결성이 떨어져서 받을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정말 정보가 별로였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김영선에게 비례 1번을 그게 적당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개혁신당의 어떤 판단은 둘째로 치고 김영선 의원이 왜 이걸 이준석 의원에게 들고 갔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딜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. 그리고 현 정권에 좀 어려운 현 정권이 힘들어할 수 있는 이슈를 내가 들고 있으니 날 받아줘 이건데 변하지 않는 거는 용산의 불리한 이슈를 김영선 전 의원이 들고 있었고 그걸로 딜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밝혀져야 하는 거죠. 그게 수사가 됐든 해명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요. 그렇군요. 일단 뭐 SBS 보도에 따르면은 김영선 전 의원 측이 이거를 폭로하겠다, 나를 단수 공천 달라 이런 얘기를 또 이제 공관위에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또 부인하고 있지만은 또 이제 민주당 쪽에도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. 뭐 조국 혁신당에 접촉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전방위적으로 있었고 명태균 씨도 같이 좀 여기에서 움직인 거 아니냐. 그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하고의 7불사 회동에서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같이 이제 참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돈 관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용산의 입장이 좀 나와야 된다. 이런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궁금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녹취가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아마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좀 국회에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후속 보도가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. 근데 보면은 뭐 이렇게 기자들 사이에서도 파다하게 들리는 얘기가 이게 여러 군데에 제보가 갔을 거다. 그러니까 뉴스토마토만 썼지만 다른 데도 제보가 갔을 거다. 근데 보수 매체에서는 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관망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사실 이 지난 주말에 나온 조선일보 칼럼을 보면요.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이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룬 건 아니지만 김 여사의 월권을 방치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수층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썼거든요.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실관계 설명이 없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보수 언론도 앞으로 이 후속 보도에 뛰어들지 않을까 하는 뭐 관측도 뭐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김 여사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걸 좀 명쾌하게 해명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명태균이란 인물이 도대체 누구고 또 현 정권 들어서 이 명태균이란 인물이 현 정권에 들어선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해온 건가 이 의문도 좀 풀려야 하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통령이 이제 만찬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도부끼리 만나는 거죠. 그러니까 근데 그렇습니다. 이게 독대 없이 이제 결국 진행이 되게 됐는데 지금 뭐 조만간 이제 뭐 열릴 것으로 지금 보여요. 고맙습니다.
그 조금 뒤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이 좀 시작될 거로 보이는데 아마 뭐 저희 방송이 끝날 때쯤에 뭐 1차적으로 속보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회담의 결과는 뭐가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대통령실이 좀 쐐기를 여러 차례 박았어요. 이건 상견례 자리다. 그 말은 뭔가 깊은 얘기를 주고받기보다는 지도부가 새로 임명된 인물도 있으니 좀 인사를 주고받는 자리다. 뭐 이렇게 좀 규정을 해버렸어요.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보면은 이 의정 갈등 관련해서도 지금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. 그리고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과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졌다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의료개혁, 즉 용산에서 말하는 의사 증원은 지금 거스를 수가 없는 당면한 과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25년 증원도 유예하자라는 이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 끼어들 틈이 없어 보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결국은 이제 윤한 갈등이 지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보이고 있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제가 좀 들은 얘기 중에 좀 어떻게 좀 농담 반 진담 반이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독대라는 거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 대화를 할 독대를 공개하는 건 무슨 의도인가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대표 말에 좀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성과나 움직임을 부각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이 용산에는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물론 오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두 사람이 가까워질 계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소식은 저희가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명영균 기자 잘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